너 같은 애가 감히 우리 집안에? 50대 중반의 여성이 와인잔에 담긴 우유를 20대 후반 여성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린 거였습니다.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네.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한 기업의 운명을, 아니 한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사건이 될 거라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예상 못한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지은은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최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던 거였죠. 지은아,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저녁 먹자. 부모님이 너 보고 싶대. 3년을 사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청담동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민호네 가족이 자주 간다는 그곳은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민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민호 어머니 황정숙, 민호 아버지 최 사장, 그리고 민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죠. 어머 왔어요? 황정숙이 지은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지은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황정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죠. 나는 민호 고모 강미란이야. 언니가 동생 여자친구 본다길래 나도 따라왔지. 미라는 정숙의 친언니였습니다. 정숙보다 2살 많았고 대형 로펌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상류층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은 씨, 어디 사세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십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회장이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회사? 어떤 회사? 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라니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회사예요? 지은이 대답을 망설이자 황정숙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 씨는 어디 다닌다고 했죠? 구로에 있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황정숙과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중소기업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왔습니다. 사실 지은은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어머, 미란이 정숙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죠. 민호야, 너 진짜 이 친구랑 사귀는 거 맞니? 고모의 질문에 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아니, 우리 민호가 서울대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미란의 말에 황정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호한테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지은 씨, 뭐 집안에 재산 같은 거 있어요? 부모님 집이라도? 미란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에휴. 미란이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 내내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황정숙과 미란은 끊임없이 지은을 평가하고 품평했죠. 민호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화장실을 다녀오던 지은은 복도에서 황정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통화 중이었던 거였죠. 민호야, 엄마 말 들어. 저 애는 안 돼.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너 장난으로 만나는 거지?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 그냥 좀 사귀어 보려고. 사귀기는 뭘 사귀어. 엄마가 재벌집 딸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애랑은 적당히 정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이런 건가? 지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참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민호와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정리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지난번에 좀 그랬다고 미안하대.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네 집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황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거실로 들어서자 황정숙과 미란 고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 씨 왔네. 앉아요. 미란이 손짓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저번에 물어본 거 있잖아요. 부모님 뭐 하신다고 했죠? 미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다니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냐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지은이 대답하지 않자 황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민호 생각해서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호는 재벌 2세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근데 민호가 지은 씨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지은 씨가 너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은이 처음으로 반문했죠. 그러니까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솔직히 지은 씨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미란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민호 아빠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근데 지은 씨는 뭐가 있어요? 재산? 집?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라도? 그 말에 황정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민호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걸 아시네요?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고모,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듣잖아요. 민호야, 엄마는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식사 내내 지은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황정숙과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재력과 인맥을 자랑했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골프 모임에서 재벌 회장이랑 친해졌대요. 우리도 이번에 청담동에 빌딩 하나 더 샀어요.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황정숙의 인사는 건성이었죠. 민호가 지은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엄마랑 고모가 좀 그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나중에 잘 설득할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은은 혼자가 되었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걸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빠, 나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그랬지. 내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보라고 한 건 진짜 사랑을 찾으라는 거였어. 근데 진짜 사랑은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를 존중해 주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너를 존중해 주니?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죠.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엄마랑 고모가 너 보고 싶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어디서 만나? 서울 호텔 레스토랑이래. 6시에. 전화를 끊은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은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당당하게 행동하자. 그렇게 지은은 서울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죠. 그날 저녁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호텔 레스토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은은 입구에서 잠시 주춤했죠. 자신의 옷차림이 이곳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30여 명의 손님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황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너. 레스토랑 안의 대화 소리들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죠. 황정숙과 미라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5명이 더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와? 황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뭐? 민호가?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회사 야근 중인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걸요. 그럼 저는 잠깐, 이왕 온 거 잠깐만 있어봐. 황정숙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할게. 이 애가 우리 민호가 요즘 만나는 여자래. 주변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죠. 어머, 얘가 그 애야? 생각보다 평범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동대문? 대답 안 해? 냄새 나는데? 싸구려 옷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황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내가 가라고 했어? 너희 엄마는 뭐 하시는데? 청소하시나? 미란의 질문에 주변 여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대답 못해? 부끄러워서?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죽었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사나? 미란의 말에 황정숙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지. 엄마가 없으니까.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어머님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지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황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뭘 잘못했냐고?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한 게 잘못이지. 너 같은 애들은 말이야. 재벌 아들이나 부잣집 아들 만나면 신분 상승 기회라고 생각하잖아.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너랑 놀아준 거야. 진짜 결혼은 자기 급에 맞는 애랑 할 거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오빠가 그런 말을 했나요? 당연하지. 너 같은 애랑 진짜 결혼할 것 같아? 황정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네. 저 아줌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지은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황정숙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우유 한 잔 주세요. 네, 우유요? 웨이터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황정숙은 고집했죠. 응, 우유. 와인잔에 담아서. 잠시 후 웨이터가 와인잔에 담긴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황정숙은 그 잔을 집어들고 지은 앞으로 다가갔죠. 넌 말이야. 황정숙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인은 너한테 너무 고급이야. 너는 우유나 마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정숙이 와인잔에 우유를 지은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던 거였죠. 차가운 우유가 지은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죠. 어머,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언닌 잘했어.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은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을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은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우유 범벅이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죠. 황정숙과 미라는 승리한 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저런 애들은 저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레스토랑을 나온 지은은 호텔 로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은의 모습은 처참했죠. 머리카락에서 우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과 옷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지은은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줄.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호텔에 저 혼자 오게 한 것. 오빠가 시킨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도 말 안 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오빠가 저랑 그냥 놀아준 거라고. 결혼은 재벌집 딸이랑 할 거라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사실이에요? 지은아, 그건 사실이냐고요? 지은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아, 잠깐만.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지통에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대신 지은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핸드폰이었죠. 그 핸드폰의 연락처에는 단 한 명. 아빠. 지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나 지금 우유 맞았어. 머리에. 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한테?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지은아,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아빠,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평범한 척 하는 거. 알았어. 김 실장한테 연락해 놓을게.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황정숙과 미라는 신이 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봤어? 그의 표정? 그러게. 속이 다 시원하네. 미란이 핸드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렸죠. 요즘 애들 버릇 없어서 혼 좀 냈어요.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네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애들 정말 버릇 없더라고요. 황정숙도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좋은 일 했네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마셨죠. 이제 민호가 제정신 차릴 거야. 당연하지. 저런 애랑 사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 병가를 냈죠.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 건물로 향했죠. 4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대한그룹 본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지은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은 양, 오랜만입니다. 김 실장님, 김태준, 대한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은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는 친딸처럼 지은을 아꼈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60대 초반의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아빠, 지은의 목소리에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국내 3대 재벌 대한그룹의 회장이자 지은의 아버지였죠. 지은아,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내 정체를 숨기고 살라고 해서.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박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김 실장. 박 회장이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최한성건설. 조사 시작해. 알겠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에게 감히 우유를 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시작될 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사장은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했죠. 한성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직원 300여 명에 연 매출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최 사장은 20년간 회사를 키워온 자부심이 있었죠. 사장님,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최 사장님, 저 신한은행 김 부장입니다. 아,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억 대출이 다음 달 만기 아니었습니까? 본사 지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10년 넘게 거래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최 사장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은행 이 부장님? 아, 최 사장님.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대출금도 조기 회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협력업체 5곳에서 동시에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뭐? 최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뭔데? 그냥 회사 사정상 불가하다고만. 그 순간 또 전화벨이 울렸죠. 최 사장님, 저 대림건설 구매팀 박 이사입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진행 중이던 자재 공급건 취소하겠습니다. 네, 계약서까지 쓴 건데요. 위약금 지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이 전원 철수를 선언했죠. 최 사장님, 투자금 500억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투자를 철회한다고만. 최 사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였죠. 저녁 무렵 최 사장은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최한성입니다. 아,
최 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김 사장님,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습니까? 최 사장님, 모르세요? 뭘 말입니까? 대한그룹을 건드리셨다면서요? 대한그룹? 우리가 대한그룹이랑 무슨... 최 사장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대한그룹 말입니까? 네, 소문 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셨다고요. 그게 무슨...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최 사장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대한그룹, 박 회장?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아니, 그럴 리 없었죠. 지은은 중소기업 회계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최 사장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죠. 거실에서는 황정숙과 미란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당신들 지난주에 뭐 했어?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긴 뭐야? 쇼핑했지. 쇼핑 말고 민호 여자친구한테 뭐 했냐고. 아, 그애 혼 좀 냈지. 왜? 황정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혼냈는데? 우유 좀 끼얹었어. 버릇 가르치려고. 미란이 낄낄거리며 말했죠. 그 순간 최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들이 미쳤어. 최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중소기업 회계사원이잖아. 뭐 대단한 거라도 돼? 황정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대한그룹 박 회장 딸이야. 뭐? 황정숙과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재벌 딸이라고? 아니야. 오빠 착각한 거 아니야? 미란이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오늘 하루 만에 우리 회사 거래처가 전부 끊어졌어. 은행 대출도 전부 회수당했고 투자자들도 다 나갔어. 최 사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모두 대한그룹 계열사들이야. 대한그룹이 움직인 거라고. 황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설마, 진짜 그 애가? 당신들이 우유를 끼얹은 그 여자가 박지은, 대한그룹 회장 외동딸이야. 미란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황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최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최 씨 집안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최 사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 중이었죠. 사장님, 어떻게든 자금을 구해야 합니다. 알아.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대한그룹 비서실에서 오셨습니다. 뭐?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죠. 지금?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한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김태준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죠. 최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앉으시죠. 김태준이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사장은 마주 앉았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최 사장님, 한 달 전 서울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게 부인 황정숙 씨와 처형 강미란 씨께서
어떤 여성분을 모욕하셨죠. 김태준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유를 머리에 끼얹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 모르셨다고요? 김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부인과 처형이 저지른 일인데 사장님이 모르셨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최 사장님, 그 여성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은 양, 저희 대한그룹 박 회장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그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하버드 MBA, 스탠퍼드 경영학 박사이시고요.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진짜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사시도록 허락하셨죠. 김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부인과 처형께서 뭐라고 하셨죠? 중소기업 회계사원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셨다면서요? 그건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 우유나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최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겪으신 일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대출 회수, 거래처 이탈, 투자자 철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죠. 내일부터는 더 심해질 겁니다. 매일 하나씩 잃으실 겁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최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인과 처형께서 직접 회장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로 오십시오. 부인, 처형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준은 최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최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은 양이 만약 정말 중소기업 회계사원이었다면 그렇게 모욕해도 괜찮았습니까? 지은 양이 재벌 딸이니까 사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모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김태준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끝났다. 우리 끝났어. 그날 오후 최 사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정숙과 미란에게 사실을 알렸죠. 내일 대한그룹 본사로 가야 돼. 박 회장님께 직접 사과해야 한대. 뭐? 우리가...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안 가면 회사 완전히 망해. 하지만은 무슨...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잖아. 최 사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황정숙은 벌벌 떨었죠. 내가 대한그룹 회장 딸한테 우유를 부었다고?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어.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우리 진짜 죽었어. 그날 밤 최 씨 집안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황정숙은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했고 미라는 남편한테 전화에 울부짖었죠. 여보,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최 사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사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최 사장, 황정숙, 미라는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죠. 4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최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셨군요.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40층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황정숙과 미라는 다리가 풀려 걸을 수조차 없었죠. 김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들어오시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박 회장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회장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안찌 그러십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최 사장 일행은 소파에 앉았죠. 아니, 앉기보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죠. 누가 내 딸에게 우유를 부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황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똑바로 말하십시오. 박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에 황정숙이 움찔했죠. 저희 아들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헤어지라고. 격이요?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중소기업 회계사원이니까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박 회장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내 딸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15살 때부터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내 딸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회장님, 근데 당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 회장이 황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무시했죠? 지방대 나왔다고 조롱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유를 머리에 부었습니까? 황정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죠? 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이 당신들한테 용서를 빌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죠. 내 딸은 그저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죠. 박 회장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집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으로 학벌로. 죄송합니다. 내 딸이 재벌 딸이니까 지금 여기 와서 빌고 있는 겁니까? 박 회장이 돌아서며 물었죠. 만약 내 딸이 정말 평범한 회계사원이었다면 그래도 사과하러 왔겠습니까? 최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 하시겠죠. 안 왔을 테니까. 박 회장은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한성건설 부도 처리하게. 네, 회장님. 최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20년이요? 박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은 28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을 당신 가족한테 박살났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황정숙과 미란도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지은 양한테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사과요? 그때 회장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죠. 지은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게 했죠.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은 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정숙이 지은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제가 만약 정말 중소기업 회계사원이었다면 어머님은 절 존중해 주셨을까요? 황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우유를 안 부으셨을까요? 지은 양, 아니죠. 어머님은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돈으로, 학벌로 평가하시는 분들은요. 지은이 다시 그들을 바라봤죠. 영원히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의 권력에 무릎 꿇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심이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어디 있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그 사람은? 오늘도 안 왔죠. 결국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으니까.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전 괜찮아요. 아빠가 결정하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 예정대로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최 사장이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태준이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죠. 복도에서 황정숙이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미란도 벽에 기대어 오열했죠. 최 사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회장실에 남은 박 회장과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걸요. 박 회장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떳떳하게. 네, 아빠. 그날 한성건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성건설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죠. 20년간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최 사장은 모든 재산을 잃었죠.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황정숙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고급 시계들 모두 압류되었죠. 미란의 남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펌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미란의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란은 울면서 집을 나왔죠. 최 씨 집안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유 부은 여자가 재벌 딸이었대. 키읔키읔키읔. 자업자득이다. 사람을 무시하더니 대가를 치르네. 한때 상류층 행세를 하던 황정숙과 미라는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연줄이 끊어진 거였죠. 민호는 지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술에 취해 지은의 집 앞에서 울었지만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민호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때 서울대 출신이라며 거들먹거리던 그도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죠.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대한그룹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8살에 시작한 평범한 삶의 실험은 끝났고, 이제 지은은 자신의 진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지은은 회사 업무차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지은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죠. 황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황정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알아봤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지은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황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황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 양, 죄송합니다. 지은은 황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신 것 같네요. 평범하게 일하시는 거 보니 다행이에요. 지은은 커피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집안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황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은 카페를 나섰죠. 밖에서는 김태준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다음 일정은 오후 3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지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죠. 민호 오빠,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방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는 거예요. 지은이 그때 했던 말이었죠. 민호는 지은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자신보다 약한 여자를 원했던 거죠.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떠니? 좋아요, 아빠. 일도 재미있고. 남자친구는 안 사귀니?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천천히 찾아볼게요. 이번엔 진짜로. 지은이 웃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는 거라고. 그래, 내 딸. 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민호 오빠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사람은 집안으로, 돈으로, 학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을 봐야 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일기를 덮으며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진짜 인생의 시작.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지은은 대한그룹 회장이 되었죠. 한국 최초의 여성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공정 채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만 사람을 뽑는 제도였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봐야 합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죠. 지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우유를 뒤집어 쓴 여자, 재벌이 되다. 많은 사람들이 지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황정숙과 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무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 자신이 한때 무시하던 평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죠. 지은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진짜 사랑을 기다리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요. 그때까지 지은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